이제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한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새벽에 자라야라는 작품을 이 작가가 이미지를 생성해갖고 그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넣고 옆에다가 이제 소설의 이야기들을 써갖고 그래픽 노블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서 저작권 등록을 했어요. 네, 등록이 되죠. 디자인한 책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AI로 만든 최초의 저작물이다라고 해서 올렸더니 미국 저작권청에서 취소했어요. 그 등록을. 왜냐면 미드저니 같은 생성 AI가 만든 거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해서 만들었다기보다 그냥 AI에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사람이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대신 기존 저작권이 원래 됐다가 기존 저작권 등록의 승인을 취소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 그림을 배제한 부분, 그 그림들 빼고 글을 쓰거나 배치를 한 이런 레이아웃, 이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023년 3월에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소재를 담은 저작권의 등록 안내서를 미국에서 발표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도 대부분 따라가요. 저작권의 요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한 창작에만 저작권을 인정을 하고요. AI가 생성한 거는 저작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작자들은 내 의도를 반영해서 컨트롤을 잘해서 창작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뚝딱 나온 걸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냥 취미로 아무거나 만들어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를 반영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AI로 생성한 거는 저작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볼때 미국 저작권청에서 나온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진이 첫 번째로 저작권 인정받은 게 1884년이거든요. 이제 사진하고 AI가 생성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 보시면 이때는 뭐 100년 전 이때는 사진은 100년이 아니라 100년 사진은 예술이 아닌 기계적인 과정일 뿐이라서 작가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작권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사진 찍은 거를 이 오스카 와일드가 워낙 스타니까 사람들이 막 석판화로 만들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어차피 저작권이 없으니까. 생성된 거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었고 이제 이걸 판매한 사람은 카메라라는 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막 팔아도 된다. 지금 우리가 이미지 생성된 거 우리가 정성스럽게 생성해 놓으면 저작권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남들이 막 팔고 막 해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겠죠.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 승소를 했어요. 처음으로. 오스카 와일드를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게 하고 뭐 악세사리를 막 선택을 하고 명암도 조명을 하고 원하는 표현을 제한하고 해서 이 사진을 찍은 것도 저작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성 AI로 하고자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배치와 내가 원하는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뽑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창작자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로 계속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예인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사진작가가 승소한 건이에요, 이거는. 1984년에 가수 프린스의 흑백 사진을 우리가 잘 아는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으로 해서 다양한 프린트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팝아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16년도에 이 사진 작가가 골드스미스라는 사진 작가가 원본이 나의 사진이니 저작권을 일부 인정해 달라, 나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라고 했는데 2심까지는 계속 앤디 워홀이 이기고 있다가 최종 판결에서 사진 작가가 승소를 했대요. 앤디 워홀 작품 어마어마하게 고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그 재판이 나온 지 7년 걸렸어요. 저는 이거에서도 약간 AI로 우리가 하는 거에서 밑그림 그린 거 이미지 프롬프트로 넣을 수 있잖아요.
내가 찍은 사진도 이미지 프롬프트로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생성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중이고, 입법을 하려면 그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어디로 나아갈지 알아야지 규제를 하고 또 법을 만들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게티 이미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톡 이미지들, 판매하는 이미지니까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게티 이미지에서 판매하는 거.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우리 사진을 마음대로 갖다가 샘플 데이터로 쓴 게 분명하다. 학습 데이터로 쓴 게 분명하다. 이게 증거다. 비슷하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 손그림 수준으로 뭐 얘네 하는 걸 그려달라고 했어요.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배트맨하고 그려달라고 했더니 그려져요. 그리고 무라카미 다카시의 그림을 6학년이 따라 그린 그림으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이게 챗 GPT도 저작권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 점점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작년 여름방학 때 했던 게 지금은 똑같은 프롬프트 넣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게 계속 개선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피해갖고 무라카미 다카시의 그림을 1학년 어린이가 따라 그린 그림을 그려줘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것도. 무라카미 다카시의 전시를 갔다 온 어린이의 그림 일기를 그려줘. 그냥 무라카미 다카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고, 이거는 2023년 1월 6일에 나온 논문이에요. 근데 생성되는 거에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얘기들은, 그럼 생성되는 거는 어차피 저작물이 아니니까 막 갖다 써도 되는구나. 사실 문제가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게, 없었을 수 있었던 게 퀄리티가 되게 낮으니까, 네, 덜 했을 수도 있겠죠, 문제가. 근데 요거는 최근에는 퀄리티가 너무 높게 나와갖고, 1월에 나온 논문의 제목이 생성 AI, 미드저니와 달리 쓰기 실험을 해보니까, 그냥 이거는 저작권 있는 것들이 그대로 생성이 되니까 저작권의 지뢰 밭이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시장 갔다가 예쁜 가방을 사서 나는 그 저작권을 침해할 생각이 없었는데, 막 신나게 들고 다니다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거 구찌네? 이러면은 저작권 침해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신나게 생성해서 끝내주는 이미지 생성해서 이걸로 영상도 만들고 해야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캐릭터 표절이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뭐가 원본일까요? 빠르게 넘어가기 위해 왼쪽이 원본이에요. 지금 이게 미드저니가 버전 6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퀄리티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하면은 하시는 질문들이, 생성된 이미지 갖고 우리 막 표지 만들고 이래도 되나요? 그냥 뭐 교재 만드는데 써도 되나요? 그 답이 없어요. 이런 데서는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우리 미드저니 유료로 쓰면 생성한 내가 갖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이렇게 나온 거를, 아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생성한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소송을 걸면? 그렇죠? 요것도 네, 오른쪽이 진짜. 오른쪽이 가짜인데 오히려 가짜가 더 선명하고 더 고퀄리티라서 더 진짜 같죠. 제가 이렇게 해본 다음에 그럼 이런 거는 써도 되나?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IP가 있는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따라 그린 것도 문제가 될까요? 뭐 어린이들의 꿈이나 상담 내용을 동화책으로 만드는 뭐 이런 걸 하려고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변호사님이 공정 이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저거는 2차 저작물이래요. 아무리 저렇게 그렸어도 그 캐릭터가 있는 거 우리 다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법은 비슷한데 판례가 조금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공정 이용 판례는 되게 부기계에 부합하면 허용을 한대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2차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는데요. 저게 침해하는 거를 2차 저작을 한 거예요. IP가 있는 걸. 그런데 교육 자료인 경우,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허용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네, 근데 내가 저걸로 엽서를 만들어서 팔면 영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결국에는 내가 판단해야 돼. 왜냐면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규칙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미국의 공정이용 규정이라는 건 이런 것들인데 원 저작물의 사용 목적 및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저작물의 성격 이거를 사용하는 게 저작권 소유자의 경제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왜 구글 같은 데 올라와 있는 것들이나 페이스북 말고 뭐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들, 영상의 일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미국은 공정 이용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클립을 조금 따서 우리 강의 안에 넣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통으로 갖다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는 거죠. 생성된 게 저렇게 누가 봐도 IP가 똑같은 걸로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이 생성 AI를 개발하는 연구 목적으로 쓸 때는 공정 이용이죠. 근데 연구가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상업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온 결과물이 아까 게티 이미지만 봐도 저작권 소유자의 경제적 시장 원래 게티 이미지에서 사람들이 사서 쓰던 이미지를 막 생성해서 쓰잖아요. 이제 그럼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공정 이용이라는 게 되게 명확하게 이건 되고 뭐 yes, no가 정확하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OX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지금 당장 법에 저촉되진 않겠지만 네,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뭐 보이지 않는 비가시성 워터마크 같은 거를 사진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이 추적할 수 있게 어떻게 생성된 건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게 저작물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 또 이거를 우회하는 방법도 또 만들어지고 창과 방패의 싸움 같아요. 사실 달리도 요 끝에 달리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자르면 알 수 있나? 모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뭐 워터마크를 달고 여러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해도 될까? 이것도 제가 윤리적으로 꼭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이걸로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린이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전 국민 대상으로 AI로 만든 이미지 공모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괜찮은 걸까? 원칙적으로 괜찮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생성 AI는 만 18세 미만은 18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미지 생성은 대부분 부모의 동의를 받아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 생성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 국민 대상으로 생성 이미지 공모전을 한다. 잘못된 거잖아요. 초등학생이나 제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 계획을 할 때, 어떤 행사 기획을 할 때 알아둬야 되는 거죠. 지금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된 건데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업자가 져야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이제 스노우 같은 앱에서 AI로 내 얼굴 만드는 프로필을 만드는 그런 걸 했는데 거기서 혐오스러운 표현이 나와서 뭔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면 이제 표준처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스노우. 이게 엄청 인기 있어서 막 사람들 다 프로필 만들었잖아요. 12월 8일 기사에 보면, 네. 지인 사진을 넣자 반나의 사진이 나와갖고, 스노우 앱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생성은 물론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막았겠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래도 생성은 어떤 게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스노우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문제가 될 이미지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AI 기술 수준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고객센터로 했을 때 연결해주겠다 이러는데 위험하죠.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들인데 지금은 뭐 법으로 딱 정해진 것도 없고 하니까 진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들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할 때는 지금 뒤에 보조 강사로 와 있는 조세희, 신정민 우리 같이 준비를 한 건데요. 대전에서 대한민국 과학축제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성 AI 체험을 작년 4월에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초창기잖아요. 그때 엄마 손잡고 오는 어린애들이 체험을 할 텐데 우리가 조사해보니 연령 제한에 걸리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프로세스가 이런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진로 특강 하면서 이런 거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럴 때 좀 막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요. 궁금하니까. 자꾸 이 친구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말고, 아이고, 여기 없구나. 네,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말고 주제를 되게 건전한 거 5개 중에서 고르게 한다든지, 그냥 오자마자 테이블 회전도 빠르게 할 겸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노트북을 그 뒤에 있는 신정민님이 하고 있죠. 그래갖고 학생하고 막 대화하면서 이 친구는 손 그림을 그리고 그거는 이미지 프롬프트로 쓸 수 있으니까 대화하면서 챗GPT랑 얘기하면서 뭐 어떤 걸 그려보고 싶어? 그럼 학생이 얘기하면 해줘서 결과물 나온 게 문제 없으면 여기다가 볼 수 있게 해서 간접 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원하는 이미지에 가까운 거를 만들어줘서 뽑아서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애들이 그리고 싶은 건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이것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일이었겠구나. 뭐 예를 들면 꿈돌이는 지금 IP가 오픈되어 있지만 꿈돌이를 그려주세요. 그럼 꿈돌이 그려서 뽑아주면은 우리는 교육 목적으로 썼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돈 받고 팔았다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 근데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연령 제한이 없대요. 네. 뭐 안전 필터를 활성화하고 자녀가 사용할 때 가까이 다가가라 이런 답을 줬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니까 자기네가 약간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왜 구글에서도 검색할 때 구글 검색하면 성인용 필터가 있어갖고 성인 인증해라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좀 맞겠죠. 네, 그래서 이게 빙에서 할 때 유해 정보 차단을 엄격으로 해놓고 하면은 그 대신 성능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할 거고요. 실습 끝날 때 동영상을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상을 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